자,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누구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 시민과 가까이에서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연구, 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천사회서비스원의 권혜영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노인 맞춤 돌봄 종사자들이 일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거든요. 네. 자, 우리 그분들의 그 처우라든가 환경 뭐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노인 돌봄 서비스 이제 종사자라고 한다면 크게 이제 전담 사회복지사와 그리고 이제 생활지원사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전담 사회복지사 이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그 초기 상담을 가시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이제 제사정, 종결 등의 좀 업무들을 좀 진행을 하시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생활지원사, 이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제 이런 그 생활지원사 분들의 이제 교육, 관리나 이제 업무 배정, 조정 등과 같은 이제 역할을 좀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전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네. 그분들은 이제 중간 관리자 분 플러스 직접적으로 이제 서비스 현장에 나가셔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전담 사회복지사분이 이제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어떤 뭐 기획을 하시는 거네, 결국엔. 그렇죠. 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네. 하시고 이제 평가를 하시고 종결을 하시는 네. 업무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실무 파트에서는 우리 생활지원사. 네. 네. 그 두 분이 이렇게 하나의 팀인 거네요, 결국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팀이 이제 발을 맞춰서 이제 우리 주변에 어려운 노인 여러분들을 도우러 네. 다니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어떤 일을 하든 소명의식을 갖지 않고는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소명의식에 걸맞는 모자람이 없는 처우 대책이 필요한 건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처우라는 것이. 이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긴 하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이제 중간 관리자지만 이제 기간제 근로자로 이제 근무를 그렇습니까?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근로노동법 상으로는 2년 이상의 이제 동일한 직종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이제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사업 지침상으로는 이제 2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이시고요. 네. 이제 급여 같은 경우도 이제 주 5일 이제 근무를 하시고 일 8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이제 1년이나 2년 미만인 같은 경우에는 209만 원 정도의 이제 급여를 받으시고, 이제 2023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2년에서 4년 이상에는 이제 19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시고, 이제 4년 이상에는 이제 230만 원 정도 이제 급여를 받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4년 이상의 급여는 없어?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4년 이상의 그 경력을 갖고 계시더라도 동일한 계속 금액을 받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4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시고 계속 동일한 급여를 이제 받고 계시는 상황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급여 문제도 또 있긴 한데, 이분들이 이제 경력 산정과 관련해서도 이제 또 다른 이제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대부분 이제 이직을 하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내가 근무한 경력이 2년이다라고 하면 이제 2년의 경력을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 호봉이 상승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서 이제 제공기관에서 근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시설로 이직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내가 2년을 근무를 하더라도 이제 그거의 80% 밖에 이제 경력 인정을 못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그러니까 장기 근속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에게는 이제 손해가
되는 이제 급여 체계고 이제 경력 인정 체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저임금이고 이렇게 경력 인정에서도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업무량이 그만큼의 업무량만 하고 있냐? 이제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을 관리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한 분당 이제 16분의 이제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을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생활지원사 선생님 한 분당 이제 16분의 서비스 대상자분들을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전담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총 이제 25, 256분 정도의 네. 이제 이용자분들을 이제 그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아유, 있다. 대단하네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른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회계든지 인사든지 급여들을 이제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별도로 있는데 이제 전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이제 급여든지 연차든지 예산이나 이제 보조금 신청 이런 모든 업무까지 다 이제 본인이 담당하고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전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은 이제 전담이다, 그 만능이다, 이제 만능이 되어야만 이런 업무를 다 수행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 분들도 이제 좀 계셨고요. 네. 자, 이제 지금 이제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한다면 이게 소명 의식을 갖고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소명 의식에 걸맞지 않는 처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어떤 그 회의감을 느끼시고 이직을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 왜 4년만 왜 인정을 해주죠? 이게 무슨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법으로 되어 있진 않고요. 이게 저희가 돌봄 관행상? 서비스 사업 지침이라는 게 이제 항상 내려오는데요. 이제 네네. 그 지침상으로는 이제 급여 테이블이 없고 이제 기준 자체가 그냥 4년 이상으로까지만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계신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분야별로 자격증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진 않죠. 그래서 그렇다면 똑같이 사회복지사인데 노인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를 맡으면은 사회복지사 자체에게는 불이익이네요. 이렇다면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서 이제 전담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면 오히려 이제 호봉도 인정을 못 받으시는 경우이고 있고 이제 경력 인정도 그렇고 약간 좀 손해를 보시는 이제 그게 좀 있으셔서 조금 이직이나 이런 거를 좀 노인 생각하시는 맞춤 돌봄 제공 기관의 근무 경력을 80%만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다른 사회복지사가 다른 곳에서 4년 5년을 근무하면 경력을 다 인정해 줍니까 그럼? 거의 다른 그러니까 본인이 근무했던 사회복지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갔을 때는 이제 거의 100%로 인정이 되고요. 근데 이게 지침상에 이제 명시가 돼 있었던 거는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근무하셨던 이제 경력이 가지고 이제 다른 사회복지 시설로 가셨을 때는 그 경력의 80%를 인정을 받으시는 거죠. 동일한 것이 아니고 네, 그쵸. 다른 곳으로 가셨을 때는 80%밖에 인정이 인정을 안 안 되시고 해주겠다. 네, 근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가셨을 때는 이제 100% 이제 인정이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사회복지 노인 사회복지 전담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예산이나 기타 이런 자잘구레한 업무를 총괄해주는 무슨 지원 팀이나 기관을 별도로 만들면 안 되나요? 이제 대부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자체가 이제 민간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 제공 시설 안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제공을 하지만 이제 다른 재가 서비스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팀 체제로 조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게 된 거죠. 네. 이 생활지원사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녹록하질 못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대우를 제가 듣다 보니 이제 생활지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직접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담 선생님들과 반대로 이제 이분들은 별도로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져야 되거나 이제 그런 건 없으시고요. 이제 관련한 교육을 이수를 하시면 이제 자격을 획득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일상생활 안부를 확인하시거나 이제 서비스를 연계하는 이제 업무들을 주로 이제 하고 계시고요. 이제 이런 생활지원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경력이 3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선임 생활지원사로 이제 활동을
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지원사 선생님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선임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업무를 좀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이제 자격을 획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 일반 돌봄 서비스를 이제 받고 계셨던 분들에게 다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정이나 재사정을 할 때 이분들이 나가서 이제 선정 조사를 하시거나 이제 상담 업무들을 수행을 하시는 등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담 그 사회복지사의 업무 지원 등을 이제 좀 하실 수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이제 이 생활지원사 선생님들도 이제 아까 전담 선생님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침상으로는 이제 2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이제 전환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근무 일수나 이제 시간을 보면 이제 전담 선생님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생활지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주 5일 근무에 주 5시간 근무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기준으로 이제 4대 보험 본인 부담금을 포함해서 총 이제 한 125만 원 정도의 이제 급여를 이제 받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이제 전담 선생님들과 조금 차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경력에 따라서 그래도 이제 사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급여의 인상이 있었지만 이제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은 급여 인상 없이 계속 이제 신규자나 이제 뭐 2년이나 3년이나 뭐 4년이나 이제 경력이 늘어나더라도 계속 동일한 임금을 이제 받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선임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에서는 추가적으로 업무를 이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월 7만 원 정도의 이제 추가 수당을 이제 받고 계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이제 일상 이제 안부 확인을 하시는데요. 이제 일상생활 안부를 하시면서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굉장히 더웠죠. 이제 폭염 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이제 폭염이든지 이제 한파와 같은 이제 기후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이분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과중이 좀 되시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경보가 뜨거나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분들이 이제 직접 그분들에게 안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제 안부를 확인을 했을 때 뭐 연락이 되지가 않거나 이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면 이용자 대상자분들의 댁을 직접 찾아가서 그분 진짜 무사히 잘 계시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하루 아침에 뭐 어떻게 무슨 어디가 다치시거나 어디가 아프시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근무 시간은 주 5시간 주 5시간을 근무하고 계시지만 이제 이분들은 24시간 이제 그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갑자기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그 근무 시간 외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별도의 뭐 수당이나 지원이 있는 겁니까? 이게 지침상으로는 이제 수당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강제성은 없고요. 이제 예산이 그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그 근무를 하고 계시는 이제 제공 기간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무급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 거죠. 결국 이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나름대로의 그 뭐라 그럴까요? 소명 의식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생활지원사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불쾌하게 또는 뭐 결례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안부 확인을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이제 좀 몸이나 이제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시거나 이제 건강상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서비스를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원래 지침상으로는 이제 같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건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신체상 어느 정도 기능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같이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지만 이제 거의 이제 장기요양 요원 요양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제 생활지원사라는 이제 호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소하는 이제 아줌마라든지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일해주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시죠.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우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네. 처우가 이렇게도 계속 일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 얘기를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연구를 하면서 들었던 이제 여러분 선생님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제 선한
이제 마음을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냥 제3자가 들었을 때는 아우 왜 저런 처우를 받고 저렇게 업무를 하실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이제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이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누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냐라는 이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오히려 내가 내 부모한테도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오히려 서비스 이용자분들 대상으로는 내가 더 성심성의껏 다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분들이 이제 업무를 하면서 경험하신 이제 보람, 이제 이걸 바탕으로 조금 계속 이런 안 좋은 처우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받기 전에는 분명히 이제 신체적 기능이나 이렇게 안 좋았던 분들이 네. 이제 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서 이제 건강해지는 모습을 좀 보이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우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고생한다, 감사하다 이제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이제 건네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이제 처우나 이런 부분에 좀 힘드신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네.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에 좀 원동력을 갖고 이제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권혜영 부연구님도 뭐 연구하면서 답답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뭐 감사하는 마음 여러 가지가 들었겠지만 우리 연구를 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그 작년에 했던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연구가 처음은 아니었고요. 이제 2021년부터 이제 계속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연구를 하면서 좀 복합적인 감정이 좀 많이 네.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구자로서 제가 뭐 크게 뭐 한다거나 뭐 정책적으로 뭔가를 도입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엄청난 역할은 하진 않았고요. 이제 오히려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주는 이제 역할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그 인터뷰를 하고 가시면서 이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의 이런 처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창구가 있었다는 것만 해도 이제 굉장히 고맙다. 네. 이제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다라고 이제 네. 표현을 하고 가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연구자로서 조금 보람을 느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렇게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현장에 좀 목소리를 담아내고 진짜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네. 좀 연구자로서 이제 한편의 마음의 짐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좀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우리 노인 맞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아무튼 답답하고 가슴이 메입니다. 자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다음 시간에는 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또 연구원님 모시고 함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